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이제 김포시가 묶이면 일산 아파트 가격 확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은 파주시가 이제 묶이게 된다면 이 고양시 일산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뉴스 보니까 김포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37평대 이상 대형 평수에서 일산 아파트 1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럼 김포가 묶여서 일산이 1억이 올랐는데 파주가 묶이면 어떨까요, 과연? 묶일지 안 묶일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묶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예측하다 보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전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 투기 조장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주택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제 생각을 참고해서 빨리 주거 안정을 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 방송을 지금 12월 딱 중순인데 이 방송을 보고 주택을 샀다. 그리고 나서 파주가 묶였다. 그럼 37평을 사면 1억이 오른다잖아요. 그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럼 내 자산 가치가 1억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1년에 1억을 벌 수 있어요? 2년에 1억을 벌 수 있어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중소기업 다니면서 1억 버는 게 10년 걸리는 일입니다. 10년. 10년 걸려도 1억을 벌까 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높아심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제 투자 마인드를 이렇게 돌아서면서 부동산 일을 하면서 투자자 마인드로 돌아서면서 올해 제 자산 가치 상승률이 굉장히 평생 살면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3단지 지금 살고 있는 주택도 올랐겠죠. 3단지 전세 준 것도 올랐겠죠. 4단지 전세 준 것도 올랐겠죠. 5단지 전세 준 것도 올랐겠죠. 총 넷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저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앞으로 아직 6년 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는 그 31평 아파트도 내가 이제 나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4단지 그분이 이제 요청하시면 아주 저렴한 지금 3억 5천에 전세인 것 같은데 엄청 싸죠, 그죠? 지금 5억, 6억 사이니까. 그러니까 엄청 싸게 전세 있는 거니까 갱신을 요청하게 되면 이제 들어주게 될 거고 그러면 그분이 이제 뭐 앞으로 2년 조금 더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제가 갈아타게 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이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여기 32평 지금 막 공사하고 있거든요. 겉에 외부 샤시를 다 뜯어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새 샤시로 쫙 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 3단지처럼 진짜 요즘 외풍 없고 너무 좋아요. 샤시 좀 좋은 걸 했나 봐요. 브랜드 모르겠는데 샤시를 하고 나서 엄청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사는 집. 그래서 이 집도 이제 전세로 나가거든요. 싸게. 며칠 있으면 이제 들어오겠죠. 한 공사 기간이 일주 될라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뜯기 시작했으니까 뭐 다 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계약하신 분이 그때 이제 싸게 또 저것도 전세를 꽤 오래전에 해서 계약을 오래전에 해서 엄청 싸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파주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김포 묶였던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 풍선 효과라고 봐도 되고 저는 늘 자본주의 소득이라고 보는데 자본의 소득.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돈이 돈을 버는 거니까 지금 같은 유동성 장에서는 지금 뭐 풀린 돈이 M1이 1000조이고 M2가 1100조를 넘었답니다. 3100조를 넘었대요. 그럼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내가 부동산 자산 가치 이걸 장만해 놓지 않으면 난 계속 벼락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찍는 이유도 무주택자가 빨리 갈아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 이제 좀 획기적인 호재로 하나 또 특례시로 우리가
승격했다라고 봐야겠죠.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으냐면 앞으로 이제 추진하는 GTX라던가 일산 테크노밸리라던가 뭐 영상밸리, CJ 아레나, 킨텍스 1, 2, 3 이런 모든 사업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특례시로 이제 승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족도시로 올라서는데 훨씬 더 좋죠, 그죠? 특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례로 우리가 법원 검찰청만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의정부 지원 고양 지원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독자적인 고양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검사, 판사, 변호사 이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고급 인력이 뭐 상위급 그 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특례시가 되면 그럼 훨씬 더 자족도시로서의 어떤 기능,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좋은 거죠. 김포시가 묶였을 때 1억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제 파주시가 묶이게 되면 1억이 올라요. 묶일지 안 묶일지 몰라요. 나도. 그런데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묶이면 1억을 또 날릴 건가요? 김포 날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김포나 파주나 고양이나 요건 이렇게 삼각도시라고 봐서 같이 묶이거나 같이 풀어주거나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어느 게 하나 특출나게 확 뛰어난 건 아닌데 근데 만약 조건이 똑같아진다면 김포, 파주, 일산이 똑같아진다면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이 일산이 아무래도 더 수혜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릉 이제 뭐 공공임대가 훨씬 더 지금 계획보다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게 뭐 서로 마음만 맞으면 경기도하고 마음만 맞으면 85%까지 공공임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공공임대 도시인 거죠. 공공임대, 창릉임대 3기 신도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간신히 일반 분양에서 들어가게 될 텐데 미분양 날지도 모르겠죠. 그죠? 공공임대가 85% 들어온다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평생 임대 살면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산가치를 불려야지 계속 월세만 내고 임대주택에 살면 임대주택이 당첨됐다고 좋아하는 사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빨리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아까 김포시하고 파주시가 묶인다면 이 일산 신도시는 또 1억 원어치 대박이 날 거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본 뉴스에는 특목고 입학 그 순위를 아까 쫙 매겨놨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정발중학교, 그 다음에 백마중학교, 백신중학교, 오마중학교 이게 상위권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특목고가 옛날 생각나네요. 우리 아이가 백마중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 얘기죠. 기숙사 학교에 뭐 열심히 해서 이제 합격해서 지금 국어 공무원 한다고 하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8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8급으로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단 9급 공무원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걔가 특목고에 가서 어쨌든 잘 풀린 케이스이죠. 지금 걔 또래 아이들이 취업 못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오늘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는 김포가 묶이고 나서 37평 49평이 1억이 올랐으니까 만약에 이건 파주하고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아까 얘기했죠, 그죠? 서로 상생하는 관계라고. 파주가 묶이게 되면 파주도 물론 좋아지고 GTX 역세권에 특히 그 세계 브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84제곱미터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축이긴 하지만 거기 10억하고 여기 84제곱미터가 10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까 그 단톡방 보니까 1단지 삼성 아파트 47평인가 이제 10억이 이제 드디어 찍혔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서로 상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래서 무주택이라면 빨리 아파트 장만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어서 동영상 찍은 거니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했고, 무주택자라면 빨리 아파트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는 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신용대출 되니까 개토하기 전에 신용대출 받아놓고, 또 시댁 친정 뭐 부모님 찬스 5천만 원까지 그냥 무상증여 되니까 양쪽에서 1억 땡기고 해서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2억을 장만해서 2억 개투를 해서 37평 아파트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장만하면, 제 유튜브 보고 바로 와서 장만하면 이제 파주가 묶이면 1억을 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동만 답입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지행합일.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실 앞에 얼마 전에 투자한 9월달인가요? 투자한 그 32평 이제 샤시, 외부 샤시도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이제 안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좀 소란스럽긴 합니다. 오늘은 김포가 이제 묶였을 때 37평대가 1억 정도 상승 효과가 있었는데, 파주가 묶일 것 같습니다.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파주가 만약에 조정적으로 묶이게 된다면 이 일산 백만마을 같은 경우 37평대가 또 몇 주 만에 1억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포가 묶이고 나서 바로 1억이 뛰었거든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혹시 무주택자라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빨리 갈아타시게 하거나 다시 매매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파주가 묶일지 안 묶일지 50대 50인데 저는 묶인다라고 보고 투자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묶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늘 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묶일지 안 묶일지 모르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뭐 누가 투기 조장 뭐 이런 쪽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투기 조장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빨리 주택을 마련해서 주거 안정을 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정성 있게 제가 왜 이 시끄러운데 여기 32평에 와서 얘기를 하는지, 왜 자산 가치가, 왜 자산 투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9월 달인가요? 9월 말에 5천, 그러니까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이거를 장만한 거예요. 실제 뭐 그때 4억 넘게 이게 지금 전세 내일 4억 2천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4억 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구했느냐? 빌렸어요. 그럼 내일 이제 전세 자금 4억 2천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갚으면 되잖아요. 이제 3억 정도 빌렸는데 그 3억을 갚고 나면 내일 4억 2천 받으니까 1억 2천 남잖아요. 그리고 5천 투자해서 지금 수익률이 지금 이게 4억 5천, 5억 5천, 6억 5천, 6억 5천, 2억 정도. 투자가 거의 뭐 5천 투자했으니까 그 얼마야? 5, 4, 20. 예. 400%가 난 거죠. 그죠? 400%. 그 주식에서 잘 나간다는 워렌 버핏이 그 100% 수익률을 내기까지 4년 걸린답니다. 아무리 빠른 시간이. 그러면 16년 걸렸겠죠. 그죠? 워렌 버핏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의 투자 방법으로 100% 투자 달성을 위해서는 4년이 걸렸을 텐데 저는 3개월도 안 걸렸어요. 5천을 투자해서 2억의 투자 수익이 난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지금 계속 안에 도배 그 자동 풀칠을 하느라고 좀 시끄럽긴 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는 또 몇 개월 사이에, 이게 9월 달이니까 지금 12월 중하순이니까 뭐 3달도 안 되는 사이에 투자 수익이 그렇게 400%나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 가치, 자산 투자가 뭐가 중요하냐면 5천을 투자해서 2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2억을 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가 자산을 벌 수 있도록, 예전에 이 일산도 뭐 1억이면 분양가 1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들 많았잖아요. 큰 대형 편수도 10억이면 10채를 썼어요. 10채를. 근데 지금 10억이면
한 채답니다. 그죠? 며칠 전에 1단지 47평이 드디어 10억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그러면 10채를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한 채밖에 못 산다는 거 뭐예요? 9채가 날아갔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돈만 싸들고 있으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내 자산 가치가 9채나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하는 그런 투자의 방법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집값 상승 이상호 대표인가? 얘기하는데 서연고 한과래입니다. 서연고. 서초구에 서초구. 서울 서초구. 부산 연제구입니다. 그 어딘지 아십니까?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안양하고 과천. 이렇게 5개를 찍어뒀는데 그 중에 고양이 들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파주가 묶이고 김포가 묶였어요. 이미. 고양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고양은 작년 9월 달에 제가 조정적 해제된다고 빨리 사라고 그때 제 유튜브 보고 와서 산 사람들은 지금 수억 벌었잖아요. 그죠? 그게 자산 투자 가치에 가장 앞서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정지역으로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게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제1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무주택자라면 빨리 투자를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투기 조장 아닙니다. 자, 네가 투자하고 사시죠. 이거 남의 집에 와서 이게 찍을 수 있으면 맘대로 못 찍죠, 그죠? 지금 밖에 배경 보면 어딘지 알겠죠? 5단지 입구입니다. 5단지 입구 32평을 9월 달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6억 5천이 돼서 2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3개월 사이에 2억이 올랐습니다. 지금 사실 7억 이하로 물건 나온 것도 없어요. 32평 거의. 저기 34평 옆에 단지 전세가 7억이에요. 전세가 7억. 지금 어제 나간 게 전세가 7억입니다. 진짜 미친 집값이신 거죠, 그죠? 저도 잘 이 정부의 정책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부동산 정책 진짜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문재인 정부의 덕을 톡톡히 본 거죠. 저 옆에 사단지는 37평 5억에 샀잖아요, 그죠? 5억에 그 3억 5천 전세 지금 들어있고 5억에 샀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8억이 됐어요. 3억이 올랐어요. 이거 2억하고 3억, 5억이 아파트 투자해서 번 돈만 5억이네요. 하여간 또 어떤 놈이 너 네 말 믿고 아파트 샀다가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열받아서 댓글을 달았던데 책임집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를 내 말 믿고 이 동영상 보고 2020년 12월 하순에 샀습니다. 샀어요.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보자는 거예요. 2년 뒤에 만약에 2년 뒤에 1억이 올랐으면 그 1억은 이제 공증을 서서 저에게 이제 토스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1억이 떨어졌다. 그럼 당연히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물어줘야겠죠. 그죠? 공증을 서고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요청하시면 기한은 2년으로 잡겠습니다. 보통 전세 기한이 2년이니까 2년 뒤에 2022년 12월 하반기에 과연 아파트 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나도 몰라요. 근데 너 그 책임질 거냐라고 자꾸 반문하길래 책임지겠다고요. 근데 샀는데 1억이 오르면 그거는 제 돈입니다. 1억이 떨어지면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커피 한 잔 사기로 합시다. 커피 한 잔. 만약에 올라가면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사십시오. 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본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본카페에서 저한테 맛있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사십시오. 만약에 떨어지면 물론 제가 사겠습니다. 자, 지금 갭투자 그리고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아파트는 비싸고 좋을수록 로얄동 로얄을 치밀수록 아파트 나중에 미래 투자 가치가 많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에 뛰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은 소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 5단지 32평 와서 찍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